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의 사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 속의 방중인데요.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까지 3박 4일간의 방중에 나섭니다. 14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봉인된 것으로 알려진 사드 문제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주요 의제인 북핵 문제도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중 관계를 복원한 13일 합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갈등을 풀기로 한 합의 내용을 중국에 다시 인식시키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제협력 분야에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방중엔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중국 일정은 사드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현대자동차의 충칭 공장 방문입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복원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베이징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등 중국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사드 뒤끝은 여전합니다.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중 관계도 뜨뜨미지근한 현 상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복원될 것으로 보였던 한중 관계는 일부 분야에서만 해빙 징후가 나타났을 뿐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일부터 나흘간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중은 정상회담 결과를 사드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를 감안해 공동성명이 아닌 양국이 개별적으로 내는 언론 발표 형식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발표하는 문건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회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석상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정상화의 발판이 될 것처럼 보였던 문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의 사드 뒤끝으로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될 공산이 커지면서 한중 관계도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것을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과거 지사인 것처럼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매듭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 등 다른 실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일각의 조언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갖은 마찰 속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됐는데요. 해수부가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들은 사실이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해수부 스스로 벌인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류재영 해수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 방안 문건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고해성사인 셈입니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도 안 된 1월 1일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특조위 임명 절차 완료일인 2월 26일이나 사무처가 구성된 8월 4일로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 자문 결과는 무시됐습니다. 활동 기간이 18개월로 정해진 만큼 실제 활동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게 감사의 결론입니다. 언론에 폭로된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도 내부 작품이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조직적 관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관련자 진술은 그 당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초안을 BH 쪽에 보냈다라는 것만 진술했습니다. 이번 일에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안팎. 해수부는 두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제기했던 30억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활동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정부로 송달했습니다. 이 총리는 조정안 수용 의결 뒤에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의 화합과 상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구상권 소송 철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시위로 인해 국가 주요 시설의 건설이 지연되고 수십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제주기지 건설이 지연돼 시공사에게 물어준 275억 원을 국방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에서 이미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인 34억여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